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고요. 이남 1녀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3년간 얹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일은 하지 않고 무의도식했습니다. 부모님은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매달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 비용 2천만 원은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어봤고 1,5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3년 동안 본인이 모셨으니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형과 싸웠습니다. 한두 달 뒤 저는 형이 보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을 했고 반면 형은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면서 특별히 부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사람인 형에게 그 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긴 한데요. 우선 장례 비용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먼저 장례 비용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1,500만 원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였는데요. 네. 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부의금이 1,500만 원으로 장례비용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부의금 전액이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용 500만 원을 사연자의 어머님과 큰형, 여동생 사연자분께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분담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의 형은 본인이 아버지를 이제 3년간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를 부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기여도를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마 큰형이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 의무의 전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좀 더 가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본 사안의 경우 큰형께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을 장기간 생계 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버님과 큰형이 동거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님이 크게 아프셔서 큰형이 아버님을 간병한 경우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본인이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산 네, 거잖아요. 오히려 예. 아버지가 큰형을 모셨다고 부양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큰형이 그리고 이제 아버님과 동거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받을 일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네.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형을 본가에서 얹혀 살 수 있게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 이런 걸 피력하신다면 네. 충분히 큰형의 이런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을 논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시골 땅에 대해서 형이 자기가 이제 제사를 이제 물려받을 거니까 이 땅은 이제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골 땅은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에서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시골 땅이 금양 임야에 해당하므로 제사 주재자인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양 임야요. 네,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네. 그리고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가 됩니다. 네. 본 사안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인 큰형이 제사 주재자가 되겠지요. 그렇겠죠. 금양임야로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네.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 이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의 경우 금양 임야에 해당하는지 그게 문제죠.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 이런 시골 땅의 경우 사연자의 아버님께서 순전히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땅이고 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버님의 가족이나 뭐 친지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도 아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시골 땅이 금양임야로서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또 드렸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사연자분의 이런 행동은 특별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부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정도의 부양도 특별부양으로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연자분께서 스스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때 매달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모님 용돈 드린 거, 뭐 병원에 모셔다 드린 거 이것만으로는 특별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부의금의 경우 장례비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장례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장례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또 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이 3년에 불과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형이 기여분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금양 임야 같은 경우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구입한 시골 땅이 재테크를 목적으로 구입이 된 거고 선조의 분묘가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양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적용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집 바로 옆 점포에 또 다른 탕후루집을 개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업종이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이 탕후루 가게가 같은 프랜차이즈였다라고 하면 개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에게 할당구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나친 근거리 출점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은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차업의 경우에는 근거리 출점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편의점 반경 50 내지 100m 이내에 근접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가게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율 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이 상가 내에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다면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상가 내 업종 제한은 해당 상가에 동종 업종 입점을 못하게 하는 내부 규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이미 마쳤다라고 하니 이런 내부 규약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개점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요. 이후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로 인해서 가게 매출이 급락한 경우 그것을 근거로 영업금지 청구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며칠간의 상도덕 논란 끝에 진자림은 오픈을 예고한 매장은 개업을 취소한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사라 맥클라렌의 올디너리 미라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It's not that unusual when everything is beautifu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The sky knows when it's time to snow. Don't need to teach a seed to grow.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Life is like a gift, they say, wrapped up for you every day. Open up and find a way to give some of your own. Isn't it remarkable? Like every time a raindrop falls,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Birds in winter have their flame, but always make it home by spring.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When you wake up every day, please don't throw your dreams away. Hold them close to your heart, 'cause we are all a part of the ordinary miracle. Ordinary miracle. Do you want to see a It seems so exceptional that things just work out after all. It's just